유튜브에 턱관절 운동이라고 아주 많은 것들이 검색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근거를 대보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비전문가들이 자기적으로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동법이라는 게 일단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운동법이 항상 좋은 건 아니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운동을 하고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턱관절 장애는 생각보다 많은 세부 진단이 있거든요. 시간 경과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게 딱 맞아떨어져서 나는 운동을 해서 좋아졌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 한국 분들은 또 이런 거 열심히 배우고 하시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운동법 때문에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운동법을 해도 좋아지진 않는데 운동법만 계속 하시다가 질환이 계속 진행되어서 나중에 더 치료를 어렵게 하거나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디가 좋다고 해서 운동법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더 아프더라 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소개되는 운동법에 너무 명신하지 마시고요. 턱관절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전문가를 방문하셔서 전문적으로 검사를 받고 평가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턱관절이 아프면 병원 가기는 싫으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운동법을 찾아보시죠. 보통은 알려진 운동법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노카보드 6x6 운동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치대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에서는 오류가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혀의 안정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운동법입니다. 그래서 자세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혀의 안정이라고 해서 혀를 위에 앞니, 입천장 쪽에 혀를 대고 어금니가 물리지 않게끔 입술을 가볍게 다물면 이 위치가 턱이 편안한 위치입니다. 이 위치를 유지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복식호흡을 해야 운동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복식호흡에 관한 운동은 소개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 운동법은 처음부터 고안된 목적 자체가 턱관절이라기보다는 경추 통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운동이고, 노카보드라는 사람이 경추 통증을 치료하는데 초점을 둔 물리치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법이 과연 턱관절 치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정확한 평가는 없습니다만은, 다만 운동법이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시키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운동법을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통증이 개선되지 않거나 통증이 점점점 심해지면 그때는 병원에 반드시 방문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면 평상시에 턱관절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히 좋은 방법이 있냐고 여쭤보시는데, 딱딱하고 질긴 음식, 얼음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깨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 섭취를 좀 피해 주시는 것만 해도 턱관절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턱관절 장애라는 게 어떤 특정한 원인 하나 때문에 발생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해서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원인 하나를 꼬집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턱관절 장애의 하나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나타난 현상을 일단 치료하는 게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고요. 환자분들이 그냥 쉽게 턱관절 장애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턱관절 장애는 생각보다 많은 세부 진단이 있습니다. 대략 지금까지 알려진 건 한 37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흔한 게 한 12가지, 그리고 흔하지 않는 25가지, 이렇게 총 37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환자분들이 말하는 턱관절 장애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세부 진단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진단이나 치료가 다 달라집니다. 턱관절 장애 환자분들은 대부분 턱이 아파서 왔다, 입이 안 벌어져서 왔다 이렇게 오시겠지만 턱이 아픈 경우도 있고 근육이 아파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턱관절 디스크가 빠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턱관절 주변에 있는 다른 조직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분이 어떤 나는 턱이 아파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턱이 아프다 하더라도 그분과 본인의 턱이 아픈 거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턱관절이 아픈 건지 근육이 아픈 건지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정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관절통을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근육에 문제가 있으면 근육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고, 턱관절 디스크가 빠져서 생긴 문제면 턱관절 디스크에 대한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요. 턱관절과 유사하지만 턱관절 장애가 아닌 다른 문제라면 그런 기저질환을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턱관절 장애로 오시는 분들의 증상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만은, 턱이 아프다든지 입이 안 벌어진다든지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 다 동일한 진단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만으로는 우리가 바로 진단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턱관절 장애에 관한 여러 가지 임상 검사라든지 방사선 검사라든지 CT라든지 진단 초음파 같은 걸 해서 적절하게 진단을 내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적절한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턱이 불편하면 바로 오는 게 좋죠. 그렇지만 대부분 환자분들이 바로 오는 것보다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지요. 턱에 문제가 있다면 치과를 방문하시는 게 좋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스스로 진통제를 한 1, 2주 정도 자가 처방을 하시면서 경과를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가 처방을 해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전문 치과를 방문해 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턱관절 장애는 진행성인 질환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나중에 치료를 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치료를 할 때 드는 비용이라든지 시간도 더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
방법은 턱관절이 불편하다 그러면 먼저 전문가를 방문해서 적절히 평가를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환자분을 검사하기 전에 먼저 설문지 조사를 합니다. 이 설문지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보시고 본인이 턱관절 장애에 관한 증상이 있는지,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습관이 있는지 그걸 한번 평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치료법은 다른데요. 관절통이라든지 초기 관절염이면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만으로 보통 치료를 하면 2, 3주 내에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물리 치료, 약물 치료를 해도 통증의 개선이 별로 없다든지 계속 재발 반복이 있다면 이때는 조금 더 전문적인 검사를 해서 다른 치료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근육이 통증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근육 통증 환자 같은 경우에 보톡스를 처방하기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근육통에 대한 보톡스의 과학적인 효과는 우리가 의학 효과 이상은 효과가 없다라고 봅니다. 근육통 치료를 위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보톡스를 맞는 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일반적인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낫지 않는 난치성 턱관절 환자분들 또는 진행된 골 관절염이 있다든지 또는 진행된 턱관절 디스크가 있는 분들 경우에는 턱관절 장치를 환자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입이 안 벌어지는 분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통증 때문에 벌어지지 않는 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턱관절 디스크가 완전히 빠져서 기계적으로 걸려서 안 벌어지시는 분도 있고요. 또는 사랑니라든지 치아 염증이 생겨서 염증이 굉장히 커져서 안 벌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해서 입이 제대로 다 벌어졌다고 판단할 때는 최소한 40mm 이상 벌어져야 제대로 치료됐다고 봅니다. 40mm가 어떤 기준이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대략 만 4세가 되면 입을 벌렸을 때 아랫입 윗입 사이가 40mm 이상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벌어지면 내가 입이 정상적으로 벌어지느냐 해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세 손가락 방법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세 손가락을 구부르지 않고요. 이렇게 펴서 이렇게 입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40mm 정도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막 억지로 막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손가락을 펴서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는 질문 중에 하나죠. 턱관절 치료하면 완치가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턱관절 장애는 생각보다 많은 세부 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죠. 턱관절 주변에 있는 인대에 염증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해서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관절염이라든지 턱관절 디스크가 왔다든지 또는 만성 근육통인 경우에는 우리가 완치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고요. 안정화를 시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치료 후에도 계속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유지 관리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장치를 쓰지 않거나 또는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조금씩 또 변화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오셔서 평가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 유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치료 목표가 되고 또 환자분께서도 그걸 인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턱관절에 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덴탈피디아를 통해서 많은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